가봅시다. 마무리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2024년 10월 모의고사 39번 질문부터 4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40번까지 치고 쪽지 시험 진행하십시오. 아직도 안 끝났죠? 그랬을 것 같아요. 39번 질문. 주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이지만 국가의 권력이 등장할 때 두려움의 동기로 서로 모인다. 세 가지 소재 살피셨습니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의 권력이 등장하면. 세 번째, 두려움의 동기로 서로 모입니다. 지민이 문과죠? 혹시 윤사하십니까? 혹시 홉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나요? 그럼 홉스는 어떤 주장을 했죠? 좋아요. 홉스가 썼던 것 중에서 사회계약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일단 홉스가 바라본 인간의 관점은 저기 뭡니까? 뭐라 그러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홉스는 인간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리고 자연적으로 서로 뭉치는 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때 서로 모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홉스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봤던 사람이네요. 39번 지문에서는 어떻게 다룰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홉스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야. 존재. 어떤 존재? 주관대 등장하고요. 내용 시작합니다. Who can act.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됐어요? 내용 시작해요. morally. 자, 여기 포인트 단어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도덕성이 없어요. In spite of. 자, 여기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무릅쓰고 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무릅쓰고. 무엇을 무릅쓰고 그의 본능을 무릅쓰고 자신의 본능을 무릅써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의 본능은 어떤 본능일까요?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어디에서? In the state of nature. 여기선 상태란 뜻이고 조금 있다가는 그 국가라는 단어로 나올 거예요. 자연 상태. 여기서 이제 주관대의 영향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인간의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목숨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지. 홉스에 따르자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에 기반해요. 홉스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쭤보죠 뭐. 은유가 우가 원시 시대로 갔어요. 아주 오래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습니다. 은유가 그 산길을 걷고 있는데 굉장히 등치가 크고 험상궂은 사람이요.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혹시 은유가 그 사람을 구해 주실 겁니까? 아니요. 막 충분히 구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막대기를 집어 줄 수도 있고요. 덩쿨을 던져 줄 수도 있어요. 구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구해 줘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연 상태는 그런 공간이에요. 입술 내밀지 마세요. 도덕적인 척 하지 마. 우리 이 지문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니, 그 사람이 구해줬더니, 알고 보니 식인종이었어. 나를 죽일 거면 어떻게 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심이 앞서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렇죠. Hence, 그러므로
유일한 공간은 어떤 공간? 직역 먼저 합니다. 장소로 잡았네요. 관계부사. 도덕성과 도덕성의 liberty, 자유죠? 직역 먼저 해요.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시작하게 되는 공간은 begin to 부정사 ing 가능하겠네요. 찾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은 뭘 찾아? 적용. 직역 먼저 합니다.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좀 이따 볼까요? 이러한 공간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장소에서 시작이 되죠. 어떤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까? 다시 한번 관계부사 sovereign power. 이게 권력의, 주권의라는 뜻인데 주권의 힘이 namely the state emerges. 이렇게 끝나네요. 주권의 힘이 등장하게 되는 장소, 주권의 힘이 등장하는 장소, namely, 즉 국가라는 곳이 있는 경우에만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할까요? 도덕성이 발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 이거예요? 도덕성과 도덕적인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공간? 뭔 말이야? 도덕성이 적용되는 공간? 뭔 말이지? 도덕성이 발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가에서만 도덕성은 발현되죠. 아,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에 따르자면 도덕성보다는 이기심으로 행동하게 되겠네. 그래서 인간은 도덕성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에서 만들 수 있어? 국가에서 만들 수 있대. 그럼 비교가 되네. 이건 자연 상태였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더 크다? 이기심이 크다. 국가에서는 도덕성이 발현될 수 있다.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할 겁니다. Hobbes thus describes, 홉스는 따라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The state of nature, 자연의 상태를 이러한 상황으로 묘사하죠. 자연의 상태는 어떤 곳입니까? 홉스에 따르자면 이니치,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니치, 이러한 상황으로 자연 상태를 묘사하는데 어떤 상태? 사람의 삶은 어떠한 공간일까? 고독한. 사람의 삶은 형편없고, nasty, 굉장히 불결하고, brutish, 굉장히 잔인하며 짧은, 즉 유한한이라는 의미처럼요. 자연 상태를 어떤 상황으로 묘사한다?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유한한 공간으로 자연 상태를 묘사해요. 즉, 사람은 자연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몇 개지만 한번 써볼까요? 고독한 존재, 잔인한 존재, short, 짧은, 유한한 존재. 이런 식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맞는 말이지. 국가가 아니라 자연이야. 야, 우리가 자연에 살면 어떻게 되겠냐? 민준이한테 여쭤볼까요? 우리가 자연에 살면 도덕성이 발현되겠어요? 이기심이 발현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모여요. 어떻게 되죠? 연지가 내 뒤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는 언제나 연지를 대항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독하게 살겠네요. 혼자서. 잔인하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사회에 남기는 게 아니니까 짧은 삶을 살겠네. 그치? 자연 상태에 사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죠. It means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when 문장은 일로 가는 겁니다. when 문장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부사절이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It mean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할 때, 사람들이 살 때, 뭐 없이 살아?
일반적인 힘, 뭐 할 수 있는 그것들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힘 없이 살 때. 이 일반적인 힘이 뭘까요? 이 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연지야? 국가일까, 자연일까? 그렇지. 사람들이 국가라는 것이 없이 살 때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하다?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성이 발현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 상태에서 살겠네요. 맞는 말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믿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자신의 본능을 무릅쓰고. 그러면 이제 이 자신의 본능이라는 결국 자신의 그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라는 건 이기심을 의미를 했던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더라. In other words,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 못했을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한다고. 다시 말하자면 홉스는 뭘 이렇게 길게 말해. 우리 다 아는데 슉슉슉슉슉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요. 됐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을까 봐 지민아. 다시 말하자면 홉스는 콤마 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뭘 받아들였어? 목적어 대 무엇을 받아들였지? 야, 인간은 뭐가 아니야? 사회적인 존재도 아니고 정치적인 존재도 아니야. 어디에서?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도 아니며 정치적인 존재도 아닌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던 홉스는 야, 똑같은 말 계속하잖아. 따라서 이러한 홉스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목적어 that. 뭘 믿어? Without the power, 힘이 없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도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 없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에 있는 존재?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 S 붙었나? 따라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하다? 자연 상태에서 어떠하다? 자연 상태에서 어떠하다? 반사회적이다. 안티. 됐어요? antisocial. 반사회적이며 이성적이다. 무엇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이기심에 기반해서만 이성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성적인 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기심에 기반했을 때만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대. 그러면 이기심에 기반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건 좋은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기심에 기반해서만 올곧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민아?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자연 상태. 어떻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 맞아? 그리고 국가라는 거에 힘이 없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다? 반사회적이며 이기심으로 생각해요. 이기심에 기반해서 이성적이다. 이기심으로 생각한다가 조금 어색하면 민주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그렇대, 은유야. 우리 안 구해줘, 그분. 근데 우리 은유는 구해줄 거예요. 은유 진짜 구해줄 거야, 근데? 그럼 홉스에 따르면 은유는 인간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지겹다 이제, 그치? Since society is a natural phenomenon. 뭐이기 때문에 since because의 의미네요. 사회는 뭐가 아닙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사회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there is no natural force bringing people together. 당연히 뭐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뭐 하는 힘? bring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됐죠? 뭔 말인 줄 알겠죠, 이제?
사람들을 함께 구속하는 자연적인 힘도 없어. 왜냐면 사회는 인공적인 거잖아. What it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is not mutual affection, according to Hobbes. 이제 두 번째 소재 나오네요. 세 번째 소재. 그러하기 때문에 주절 what이 지금 주어로 나왔어요. 그들을 뭐 하는 것? bring together, 함께 묶어주는 것은.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계열 없으니까.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것.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무엇으로서? 사회로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상호 애정이 아닙니다. 누구에 따르자면? 홉스에 따르자면 사회로서 한데 묶어주는 것은 상호의 애정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해되지 않아? 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고독한 존재거든. 사람과 사람끼리 별로 믿지 않아. 그치?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회가 나왔어요, 드디어. 여기서 사회는 국가죠. 사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연 현상이 아니야. 그리고 사회는 어떤 곳이야?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없는 곳이지. 그래서 서로 모이는 이유는 뭐야? 서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 왜? 우리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잖아. 이기심으로 행동하잖아.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홉스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s rather mutual fear. 끝! 오히려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거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현재와, 아마 이거 누군가도 존재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현재라고 그냥 할게요. present, future가 있으니까요. 바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의 두려움이다.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인데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바로 서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다. 설명할 거야. 서로 모이는 이유 무엇이었어? 서로 사랑해서야? 아니야.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현재와 미래. 지금과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 그게 뭔데? assemble stand. 사람들을 뭐 해주는 것? assemble. 묶다, 모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since, 여기서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민준, because, as. 왜냐하면 원인은 무엇에?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공동의 힘이기 때문에. 추진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원동력, 추진력 이런 힘을 말하죠. 공동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의 두려움이 주 원인이죠. 무엇에 대해서? in the, 어디에서? 자연 상태에서. 됐어요? 자연 상태에서. 됐어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 대한 공동의 두려움이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야. 공동의 힘이, 공통의 추진력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자, 그럼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두려움은 자연 상태에서, 여기 부분,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공통의 추진력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돌리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다 자연 상태에 있어요. 서로 안 만나겠지, 그치? 내가 민준이랑 부딪혔는데 민준이가 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우리의 공통의 추진력이 뭐냐면은 살아남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혼자 솔리터리하게 살아가면은, 고독하게 살아가면은 퓨마가 나를 물어갈지 어떻게 알아? 공룡이 나를 먹을지 어떻게 알아? 지진 나서 내가 쓸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야? 야, 우리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는 게 공통의 추진력이잖아. 우리 유전자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냥 내가 너네를 좋아서 모이자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공룡이 공격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공룡 무섭지 않아? 지민아 너 공룡 무섭잖아.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가 뭘 썼다고요? 사회 계약론. 됐어요? 계약을 맺은 거죠. 왜 계약 맺었어? 사람은 원래 본성이 이기적이거든. 그런데 서로의 두려움이 뭉치게 되어서,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야 우리가 뭉치면 쟤네보다 더 셀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일단 우리 뭉치자. 내가 연지 너를 좋아해서 모이자는 게 아니고 저놈들 대항하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로 모이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에요. 어때요? 괜히 철학이니까 또 어려웠으니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9번이었어요. 민준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괜히 저기 뭐야 늘 말씀드리지만은 철학 지문을 우리 늘 겁먹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근데 겁먹을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어떡하나 이 다음은 철학이 아니라 약간 과학으로 지금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 전반적인 내용 그림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주제 먼저 보지 말고요. 자, 입술이 지금 사진을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연지는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 입술로 여겨져요? 왼쪽이요. 자, 이번에 사과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지민이는 뭐가 더 자연스러운 사과처럼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이제 물체와 세계 인지적 판단이 세계 지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입술을 바라봤고요. 사과라는 물체를 봤죠. 인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과는 빨간색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입술도 보라색보단 빨간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이 세계 지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세계 지각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여유 있으면 좀 체크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됐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40번 시작하겠습니다. There's research. 이런 연구가 있어요. That supports. 이거 동격의 대시 아니네. 무엇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냐.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 그건 어떤 생각이지? 여기서의 that은 여기까지 오는데 성격이 다르네. 여기서의 that은 동사가 나오니까 주관되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that의 선행사가 추상명사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나온 동격의 that이네. 그러면 동격의 that은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뒷문장이 똑같다는 거고 위치로 여긴 바꿀 수 없겠죠.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어. 자, 어떤 생각?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어떤 생각을 뒷받침해 줄까? 인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대. 무엇에? 이게 여러분 단어로 페노메나니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로지가 붙어서 현상학이에요. 설명할 겁니다. 인지적인 요소들이 현상학에 영향을 끼친대. 어디에? 지각된, 말 진짜 그치? 지각된 세계에 현상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또 말을 또 괜히 이렇게 또 어렵게 해놨어. 인지적인 요소들이 뭐예요?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뭔가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물체 같은 거예요. 물체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주제. 이 인지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뭔가 바라보는 것이 됐어요? 이 인지적인 요소를 조금 바꾼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세상의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쵸?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조금 돌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돌렸나요? 이게 그 말이라는 거죠. 바라보는 것, 인지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 세상의 현상화, 세상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죠. 아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과. 왜 우리가 빨간색 사과를 더 자연스럽게 봤을까? 우린 그런 것만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사과를 딱 인지했을 때 그건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입술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이따가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수거될 거예요. D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뭐 해보도록 요청했습니까? 일치시켜보라, 맞춰보라 라고 요청했어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무엇을? 색깔인데 모양들의 색깔, 어떤 물체들의 색깔을 무엇과 일치시키도록 요청했다? 색깔. 무엇의 색깔? 그 물체들의, 여기 figures, 물체들의 배경의 색깔과 물체의 색깔을 일치시켜보라 라고 요청했대요. 뭔 말이야? 연구가 나왔었잖아요. 물체의 색과 그것의 배경색을 일치시켜보라 라고 했대요. 이거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안 어려워. 다 그림까지 그려줄 거예요. Some of the figures depicted object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color. 뭐 몇 가지는 어떤 물체들의 일부는 묘사했습니다. 이런 물체들이었어요. 뭐와 관련이 있는?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색깔과 관련이 된 물체들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 물체라는 거는 특정한 색을 떠올리게 하는 물체라는 거죠. 마치 사과, 빨간색. 민준이 바다, 무슨 색? 파란색. 연지 레몬, 무슨 색? 그러니까요. 특정한 색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이러한 물체들은 이렇게도 괜찮아요. 이러한 물체들은 포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포함했어요? 빨간색 물체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such as 뭐와 같은 거? 사과, 입술, 그리고 상징적인 마음. 상징적인 마음? 은유 요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손가락 2개예요. 하트예요, 하트. 하트나 입술이나 사과와 같은 빨간색 물체들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는 특정한 색깔과 관련된 물체들이네요. 빨간색 물체들. Other objects, 다른 물체들은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하면서 조심, what인가요, 얘가요? what이 아닌데요? 선행사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체들도 제시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other objects that are not usually associated 이렇게 가면은 주어와 동사 자리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멀리 보내놨어요. 결론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물체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물체들?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무엇과?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물체들도 제시가 됐다고요.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거지? such as mushroom, 버섯이라든지
종과 같은 거 있죠? 그러게 종 하면은 노란색, 뭐 버섯은 갈색, 그쵸? 빨간색과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물체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까짓 것. 어떤 물체가 나왔다고요? 사과. 어떤 물체 나왔어요? 입술. 어떤 물체 나왔어요? 상징적인 마음, 하트. 어떤 물체 나왔죠? 버섯. 어떤 거 나왔죠? 종. 아, 요런 물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빨간색과 관련이 된 거고 얘는 빨간색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모든 물체들, 모든 물체들이면 이런 것들일 거야, 연재야. 모든 물체들은 만들어졌습니다. Out of the same red orange cardboard. 뭐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빨강 오렌지 종이. 다홍색이라고 나와 있나요? 똑같은 다홍색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다홍색 종이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을 꺼냈습니다. 그냥 다홍색이라고 할게요. 제 펜이 없어갖고요. 다홍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좀 어색한데? 사과가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야? 어씨, 하트가 일반적으로 빨간데 주황색이네. 그쵸? 그럼 봐봐요. 인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색의 영향을 지금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참여자들은 then 그러고 나서 had to match 일치시켜야 됐습니다. 뭐를? 그 물체를 무엇과 일치시켜야 됐습니까? 배경과 일치시켜야 됐었어요. 아, 물체의 색과 배경색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Borrowing from dark to white red네. 어떤 배경색이었지? 어이고, 다양한 배경색이었는데 from A to B 어두운 빨간색에서 연한 빨간색에 이르기까지 배경색과 그 물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미리 얘기해 볼까요? 어두운 빨간색 조금 이상하죠? 배경색과 일치시켰어야 됐습니다. 짙은 빨간색, 연한 빨강.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했을 때는 얘가 빨간색과 가장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빨간색과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자, 그럼 이제 넣어봐봐. 색의 지각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They, 참여자들은 had to make the background color match.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네요. 참여자들은 뭐 했어야 했습니까? 배경색에 맞춰야 했었대. 뭐를? 색깔을. 무엇에? 그 물체의 색과 배경색을 맞춰야 됐었대. 야, 이거잖아, 결국에는. 물체의 색과 배경색을 일치시켜야 됐어. 결국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연지야, 너 이거 종 어디다 넣을래? 짙은 빨강에 넣을 거야? 연한 빨강에 넣을 거야? 민준아, 입술 짙은 빨강에 넣을래? 연한 빨강에 넣을래? 이렇게 해야 됐었죠. 연구자들은 알아냈습니다. 목적어 that 무엇을 알아냈지? 가야 돼요, 이제요. 이제 끝낼 준비해야 됩니다. 빨간색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들. 뭐야, 이건? 사과, 입술, 하트. 빨간색과 연관되었던 물체들은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빨간색, 어디에서? 배경에서 더 많은 빨간색을 요구했대요. 그럼 뭐야 이거? 짙은 빨강이네요. 짙은 빨강. 됐죠? Where to be judged a match.
판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동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야? 선생님 과거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와야 되는데요. 넌 그럼 이게 보어라고 생각 안 하니? 응, 보어야 보어. 일치하는 것 명사로 쓰였네요. 어가 붙었죠?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에 더 짙은 빨간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뭐야? 빨간색과 어울리는 물체는 빨간색이 어울리는 거잖아 하면서 짙은 빨강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뭐보다 than. 비교급이 이렇게 걸려 있었구나. more than. 뭐보다. 그런데 이상하다. did the object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the color red네요. 이상한가요? 도치가 됐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주어 계열이고 이 친구는 주관대로 꾸며주고 있는 친구니까요. 네, 맞아요. 도치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 의문문 어순이면은 여기에는 앞에 나와 있는 require 이런 친구랑 겹쳤기 때문에 생략이 됐겠지.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 도치 맞아. 맞는데 대동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대동사는 누구야? 요 놈이겠네. 그치? 이렇게 봐도 어쨌든 require랑 겹치는 거죠. 뭐 했던 것보다? 이러한 물체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어떤 물체들? 관련이 없는 물체들. 빨간색과 관련이 없는 물체들이 더 짙은 빨간색을 요구했던 것보다 빨간색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짙은 빨간 배경색을 요구했던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짙은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 것 같아, 은유야? 하나? 그렇지. 그럼 좀 빨간색처럼 보이나 봐. 그치? 민철 또 뭐 집어넣었을까? 그렇지. 그거 뭐 집어넣었을까, 연지야? 버섯이라뇨. 장난쳤어 또. 그쵸? 이거예요, 이거. 그쵸? 물론 이게 한 장에 집어넣는지 그 각각의 집은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짙은 빨강으로 갈수록 진짜 빨간색이 어울리는 거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는 거네. 됐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장. 결론 짓자. 이것은 암시합니다. 무엇을? 목적어대. 뭘 암시할까? 인지적 관련성은 무엇에? 물체들과. 됐어? to를 어떻게 되는지 방금 들었니? 지민아? 물체들과 색깔의 관련성.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느낌은 이거야. association A to B 이렇게 본 거라고. association A with B 이게 아니라 to B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물체들과 색깔의 인지적 관련성은 됐지? 그러니까 물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지, 은희야. 어떤 색깔로 바라보냐. 물체들과 색깔에 대한 인지적 연관성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지 혹은 그렇게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뭘 인식하죠? That color. 형용사네? 그 색깔. 그 색깔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 영향을 끼친다? 뭔 말이야? 바라보는 것은 색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네요. 이게 우리 일상 소재로 들어가면요. 정 원장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색깔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빨간 색깔 스트라이프 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정 원장님께서 뭐야 빨간색 입으면 너무 뚱뚱해 보여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란 색깔이 더 잘 어울려. 그러면 정 원장님께서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물체, 지문처럼 나라는 사람을 파란색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퍼스널 컬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은유는 무슨 색이에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연지 무슨 톤이야?
그래? 지민이는? 웜톤인 거 그래? 그럼 지민은 웜톤이네. 뭐 민주는 쿨톤이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 바라볼 때 색깔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색깔 사과를 자연스럽게 여겼던 이유는 사과는 보라색이랑은 어울리진 않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었죠? 40번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제 로비에서 쪽지 시험 진행하시고 나머지 분들 41, 2번 또 다른 과학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41번 게놈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누적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놈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누적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단어 시험지 제가 미리 드릴게요. 잠깐만. 제출은 했니? 그럼 니한테 있는 거잖아. 응? 없는데? 수거가 안 됐나 본데? 한번 가방에 찾아볼래요? 응. 민준아, 내가 저기 상고반에 놓고 왔을 수도 있거든? 한번 찾아봐봐. 다 수거는 했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겠네. 게놈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누적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게놈 복제 과정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해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보자면 제가 과학에 약하니까 세포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포가 막 분열이 될 때 거기서 돌연변이가 하나씩 톡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이, 이 돌연변이에요. 세포가 분열하는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톡 하고 튀어나와. 근데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면서 세포 분열이 되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또 분열하겠지, 그치? 그럼 거기가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니까 그게 또 분열하면은 결국에 계속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아마 뭐 조금 독특한 신체를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또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겁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요. 말만 좀 그럴싸하게 썼습니다. ECD의 단수명사가 나왔어요.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무엇의 게놈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 같은 거 있죠. 어디? 우리의 신체 내에서 게놈을 복제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there is still 여전히 있어요. 대략 70%의 찬스가 있습니다. 가능성, 확률이란 뜻이에요. 기회 아니고요. 대략 70% 정도의 확률이 있어요. 숫자 명사 앞에서 about이었었죠. That at least one pair of chromosomes we have an error. 여기서 chance 다음에 나오는 that도요. 추상명사 계열이니까 동격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chance를 지금 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At least 적어도 한 쌍 무엇의 chromosomes, 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적어도 염색체 한 쌍이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포 분열하는데 염색체가 오류를 낸대. 그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건 뭔 말이야? 일단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나 게놈 복제가도 잘 모르겠고 염색체에 오류가 생겨요. 게놈 복제 과정에서 염색체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70%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with 명사 분사구문처럼 봐도 되겠네. with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의 게놈 복제 각각의 단계에서 with 명사 분사구문은 그것보다 그냥 묶는 게 낫겠다. 게놈 복제의 그 하나하나의 단계와 함께 보자면 오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accumulate, 축적됩니다.
오류들은 쌓입니다. 얘들아, 쌤이 이걸 왜 빨간색으로 갔냐면 이 첫 번째 카트에서 accumulate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계속 대체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됐어요? 염색체에 오류가 생기고 이 오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대. 이게 마지막 내용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할까? 세포가 분열을 막 해요. 붕붕붕붕 분열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네? 70% 확률로? 그럼 거기서 나오게 되는 세포도 돌연변이일 거야. 그치? 그럼 거기서 다시 나오는 세포도 돌연변이일 거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세포도 다시 돌연변이겠네?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오류가 쌓이고 있어요. 맞죠? 그거예요. This is similar to alterations in medieval books. 이것은 무엇과 유사하다? 예시 들어주네. 이것은 이러한 것과 비슷해. 변화와 비슷한데 중세시대의 책들의 변화와 굉장히 비슷하다. medieval, 중세의. 중세시대의 책들의 변화와 굉장히 비슷하다. 갑자기 예시 한번 가볼까? each time 뒤에 콤마 찍혔네. 얘들아 이거 많이 나왔다. each time 뒤에 콤마 나왔다면 부사절 접속사 when의 계열이 안 보여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봐요? time, 시간이니까 when으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each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는 것도 맞고요. every 뒤에도 단수가 나오는 거 맞죠? 바꿔서도 돼요. 이 친구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렇다면은 each time when이나 every time when은 whenever고요. 우리 많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은. 각각의 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예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책의 변형들에 대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카피. 여기서 카피는 사본이겠죠. 책과 관련된 거니까. 사본이 was made, 만들어질 때마다. 무엇으로? 손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중세시대니까 아직 인쇄기의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사본이 쓰일 때마다. 자, 느낌 잡아보세요. 지민아, 인쇄기로 복사를 하면은 오류는 없어요. 정확하게 100% 복사가 돼요. 근데 손으로 작업을 하면은 실수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 말 하겠네. 됐어? 사본이 손으로 복사될 때마다. 오늘 민수쌤 왜 그래? 어이씨, 저긴 국가가 좀 필요하겠네. 굉장히 브루티시하네. 다시. 사본이 손으로 쓰일 때마다 약간의 변화들이 도입이 됩니다. 소개되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변화가 도입이 돼요. 어떻게 해요? accidentally. 우연히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뭐 실수하고 싶어서 일부러 오타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약간의 변화들이 우연치 않게 생겨요.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접속사의 as 세미콜론으로 받아줍니다. as changes stacked up. 이러이러함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 변화들이 stack up. 변화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남학생들이 이 단어 하면 딱 알거든요. 우리 운유가 게임을 안 해서 몰라요. 스택 쌓는다라예요. 게임할 때 스택 쌓는다. 야 스택 쌓았냐? 그게 요거예요. 요거. 지민이 알아요? 스택 쌓는다? 그러니까 우린 게임을 안 해서. 연지 알아요? 우리 게임 안 해갖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안 해갖고. 스택 쌓는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들이 점점 쌓임에 따라서 그 사본들은 may have pp입니다.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어떤 의미? variance with. 얘들아 우리 이 단어 처음 본다고 할 거야. 그래 맞아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VARY의 명사예요. vary. 다양하다의 명사. 그럼 다양성이지. 그럼 봐봐봐. 다양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연지야? 그래서 뭐뭐와 다름이에요. 됐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얻었을 수도 있죠. 무엇과 다른? 맞네. 원본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뭔 말이야? 원래와 다르다. 그쵸? 오류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거는 원본과 많이 달라지는 거는 예시네? 계속 누적이 되겠네? 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의 유전자, 원래 개놈과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겠지? 다 던지고 들어갔어. 그와 비슷하게도 genomes that have undergone more copying processes, we have gathered more mistakes. 그와 유사하게도 이러한 개놈들은 어떤 개놈들? have undergone. 우리 undergo가 겪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착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experience의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겪다, 경험하다. 겪어왔던 개놈들. 뭘 겪었어? 더 많은 복제의 과정들을 겪어온 개놈들은 개놈 복제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단계에 이거야 지민아. 복제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었던 개놈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will have pp. 이 gather는 또 어떤 의미고요? 모아왔을 수 있습니다. 뭘 모아왔을까요? 더 많은 에러가 아닌 여기선 실수. 그래도 똑같아요. 더 많은 오류를 가지게 될 거예요. 결론은 뭐야? 계속해서 오류가 누적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오류가 쌓이고 오류가 똑같이 누적이 되겠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책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본과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요. 저도 여기 보면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세포 분열 한번 해봅시다. 그림 그리면 이해됩니다. 자, 얘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돼요. 얘도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이게 뭐야? 게놈을 복제하는 과정이야. 됐어? 그런데 70%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이 친구가 분열이 됐는데 얘가 오류가 생겼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잘 분열이 되다가 얘가 갑자기 계속해서 잘못된 세포들을 만들어 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염색체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쌓이네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마지막 부분이 명쾌해요. 쏘리. 큰일 났네. 22년도 가야 되는데. 됐죠? To make things worse. 설상가상으로 막 이런 뜻이죠. 최악의 경우로.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돌연변이들은 그럼 여기서 돌연변이는 실수가 누적이 된 걸 의미하겠죠? 이러한 돌연변이들은 미치겠다. 분별 먹어서 그래.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Responsible for error checking and repair of genomes. 설상가상으로란 표현이 참 좋았네. 여기서는 무엇을 담당하는 에러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게놈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에러를 확인하고 게놈들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겠네. 그럼 이게 지금 설상가상으로가 맞지. 왜? 이 유전자들은 뭐야? 게놈의 수리를 담당을 하고요. 에러를 확인하는 유전자들인데 얘한테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연지야. 그럼 이런 유전자들은 이제 에러를 확인할까 못할까? 이런 유전자는 이제 저기 에러를 확인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여기도 피해를 끼치면. 이게 설상가상으로 표현이 참 멋있었죠. 콤마 ing였네요. 이러한 상황은 더욱이 accelerating 합니다. 가속화시킵니다. 무엇을? 돌연변이의 도입을
이제 가속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류가 계속해서 쌓이고 심지어 그 오류를 확인하는 게놈의 유전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면은 돌연변이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내용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대부분의 게놈 돌연변이들은 do not have any noticeable effects.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눈에 띄는 영향도 없대요. 그러니까 영향은 미미해요. 다행이네요. 돌연변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It is just like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면서 은유 여기 접속사로 들어갔어. 접속사. 그래서 여기가 동명사 주어로 나온 거고 여기가 동사로 나온 거예요.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 명사 이런 개념 아니고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자, 어떤 눈에 띄는 영향도 없다 그랬죠? 예시예요, 이것도요. I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과 유사해? Y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과 유사하대. 어디에서? 킹덤이라는 단어에서 얘를 Y로 바꾸는 것이 왜곡시키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뭐를? 그 단어에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단어의 가독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KI에서 Y로 바뀌어도 발음은 비슷하게 킹덤이 되니까 영향을 별로 끼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시예요. 분명한 영향 끼치지 않은 건 다행스럽네요. But 하지만 가끔씩 돌연변이는 누구에게 돌연변이? 인간의 유전자에 관련된 돌연변이는 result in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이러한 눈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 그러면 느낌 잡아봐, 은유지민. 이 눈은 게놈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눈이야? 그럼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돌연변이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하지만 때로 돌연변이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런 눈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 눈의 iris, 처음 들어보겠네요. 홍채가 is of two different colors 한 눈을 가지게 된다.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잖아.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형용사예요 결국에는. 그럼 뭐야? 두 개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홍채가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컬러풀한 홍채가 있다. 그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혹시 있으면 홍채가 어디냐면은 우리 그 검은색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그 홍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누적이 돼서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채에 돌연변이가 생겼네요. 홍채가 색깔이 달라요. 그 결과는 바로 홍채색의 변화네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검은색의 계열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눈이 아주 짙은 갈색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파란 눈을 가진 한국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게놈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었고 결국 이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게 됐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파트로 가시겠네요. 그리고 비슷하게도 거의 모든 사람은 almost everyone, every란 형용사를 이렇게 느낌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almost 부사가. 거의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birthmarks를 가지고 있다. 여기 여러분 거 이게 모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표식. 그러니까 우리 몽고 반점 아십니까? 몽고 반점? 예, 그게 아마 birthmark일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한테 나타나는. 이 몽고 반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야, 근데 그 몽고 반점도 콤마 위치 뭐 때문에 생겨난 거야? 아, 돌연변이 때문에 생겨난 거래. They occurred as body cells multiply to form skin. 그런데 그 돌연변이는 뭐고요? 자동사 쓰였네요. 발생했었던 돌연변이. 뭐 했을 때 부사절 접속사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체의 세포들이 multiplied 했을 때 여기서는 늘어나다, 증식되다. 쉽게 말할까 연지에 한 번 더 세포 분열할 때 그거를 말하는 거죠. 2. 왜? form skin.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세포들이 증식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었던 mutations,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몽고반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돌연변이야. 그림 그려놨어요? 그러면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아기들의 이제 세포가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피부를 형성할 거예요. 자, 이쪽 피부 괜찮아. 오케이, 잘 증식됐어. 이쪽 피부 잘 분열됐어. 그런데 시작부터 70%의 확률로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몽고반점이라는 부위가 톡 하고 생겨난 거네요. 계속 분열됐잖아요. 그 결과는 몽고반점이죠. 그 제 조카 있어요. 2살이에요? 3살인가요? 몇 살이지 유아가? 3살인가? 그게 몽고 반점 없어요. 그럼 이 지문에 따르자면 걔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났구나. 그렇죠? 혹시 저기 그 여러분이 친척 동생이나 아니면은 조카가 있으시다면은 몽고 반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시죠 뭐. 그럼 우리가 딱 그걸 봤었을 때 우리는 이 지문이 기억나면 좋겠네. 야 이모 그거 알아? 얘 여기 피부 형성할 때 그 세포가 증식이 될 때 이거 돌연변이가 하나 톡 튀어나왔는데 이게 누적이 되어서 이거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은희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밑에서 4번째 문장에 The Development History of Tissue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Cell Lineage라는 표현도 보입니까? 위에서 3번째 오른쪽 문장. 이게 그림에서 도와준다는 거야. 이게 그림에서 도와줄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돌연변이들이 이러한 변화라면 명사네. 돌연변이가 어떤 변화야? 이것과 관련된 변화. 게놈의 변화라고 치자고. of one particular cell. 단 하나의 특정한 세포의 게놈에서 일어난 변화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해야 돼. 뭔 말인지 꼬인다. 여기에서 발생한 그치? 처음에는 특정한 세포 하나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몽고반점이란 돌연변이로 이어졌고 눈 전체 색깔이 바뀌는 홍채의 색깔이 바뀌었잖아. 처음의 시작은 뭐야? 만약에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난 변화라면 의문점 던지는 거지. 야 그러면 어떻게 패치, 집단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세포들의 집단이 어디에 있는? 홍채에 있는 세포들의 집단이 또는 a whole patch of skin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셀이 조금 생략이 된 것 같아요. 피부세포 내에 전체 집단이 됐어요? 피부세포 내에 있는 전체 집단이 그러니까 consisting of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많은 세포 하나하나로 여겨져 있는 전체 집단이 주어 나왔습니다. 캠에 걸려 있어요. 전체 집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림 그려놓으라 했던 이유는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포 하나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홍채의 색깔 전체를 바꾸는 거지? 그러게 세포 전체. 그리고 몽고반점은 어떻게 그 전체 부분을 바꾸는 거지? 분명히 변이는 하나에서 일어났는데 됐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요 이제. 그래서 그림 그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려놨었고요. The answer, 그거에 대한 정답은 lies in, 자동사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답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세포의 리니지에 놓여 있습니다. 계보. 사실 리니지는 혈통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놓여 있다? 세포의 계보에 놓여 있다. 그럼 계보는 뭐야? 계보가 뭐냐고? 오씨, 계보가 뭐냐고? 발달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표현 보면 이게 역사라고 안 돼 있죠? 발달, 변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는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그냥 역사라는 느낌 살려도 돼. 발달적인 역사가 바로 세포의 계보거든. 무엇에? 오버 티슈. 세포 조직의 발달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From A to B. 어디에서? 특정한 세포에서 through to 무엇을 통해 전체로 이어지는 거지? 완전히 다른 이걸로 가세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from A to B인데 아마 여러분 거는 through to를 묶어놨을 겁니다. 특정한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이어진 세포 조직 내에 발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세포의 계보라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이 세포의 계보였네요. 그렇지. 어디서 시작했어? 특정한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맞아? 어디로 이어졌어? 완전히 다른 상태. 됐네. 그러니까 뭔 말이야? 특정한 세포 하나에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맞아?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역사적인 발전 이런 말 있었니? 발전의 역사. 결국에 내려가다 보니까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내려가다 보니까 몽고 반점이 일으켰구나. 세포 하나가 일으킨 게 아니죠. 결국엔요. 그 세포가 끝까지 쫙 영향을 끼쳐서 이걸 뭐라 그랬다? 아, 역사의 발달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저도 그려놨다고요. If the mutation occurred early on in the lineage of the developing iris 한 번 더 나오네요.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하자. 됐어요?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자동사 happened, taken, took place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early on 일찍 일어났어? 어디에서? 발달 중인 홍채의 계보. 와씨, 발달 중인 홍채의 계보가 뭐야? 홍채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홍채가 발달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지금 세포 분열 중이에요. 이거잖아요. 맞죠? 발달 중인 홍채의 계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요거네 요거. 이게 결국에 연지야 홍채를 구성하는 세포였는데 지금 홍채가 만들어지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됐니?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 이걸 말하겠네. 왜? 완전히 다른 상태. 갈까? 그렇다면 모든 세포들은 어디?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세포들. 그 집단은 뭐고? 홍채 세포 집단 위에 나왔잖아. 이만큼 전체 연지야. 이만큼 전체. 됐어요? 그 홍채 집단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have pp 물려주었을 겁니다. 여기 앞에 빈 붙이면 안 돼요. 목적어 나오잖아. 그런 변화를 물려줬을 거예요. 그런 변화가 뭐겠고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난 거죠? 홍채 색깔의 변화라는 그런 변화를 물려줬을 것이다. 자, 됐나요?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까? 첫 번째 파트 뭐 나왔습니까? 누적된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뭐 accumulate, stack up 이런 거 나왔었나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돼도 사실 영향은 미미해. 마치 kingdom이란 단어가 y로 바뀐다면 미미하잖아. 그런데 그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어떻게? 전체 과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특정한 세포 하나에서 일어났는데 홍채 전체가 어떻게 다를까? 그 이유는 세포의 계보 때문이야. 이 발전의 역사 과정을 보면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증식이 되면서 홍채의 색깔이 달랐거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과학 지문이에요. 그쵸? 더 쉬웠나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조금 어려웠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면서 되게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아꼈던 거는 개놈 복제였거든. 나는 그래서 개놈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세포 분열인가 보다.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게 요걸 말하겠구나. 세포 분열이네.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어렵게 가지 마시고 쉽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10월 모의고사 고2 드디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22년 10월 우리 따로 준비해 봐야 되죠? 쉬는 시간 갖고요. 15분 복습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영상 마무리합니다.